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이 심서방 심현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끈적끈적 습하기까지 장마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 와이프 정영님 주의해야 되죠. 자꾸 엉겨 붙으니까요. 그거 말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을 피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 씻기, 푹 익혀먹기, 음식 보관 온도 꼭 지키기. 아프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손 올리신 분들. 자, 그럼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면서 울산시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대 출발!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의 코너 이영서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이제 2026년도 어느새 반환점에 다가섰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적발입니다. 초여름 들어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울산 경찰이 실제 단속에 나서자 단속 시작 30분도 안 돼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신경전입니다. 민선 9대 울산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지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고 여야 간 의장단 배분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땅땅땅 6.3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 좋은 정책과 제도로 울산이 발전할 날만 남았겠지. 하하, 울산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잠시만, 뭐시라고라? 아직 의회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 정당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아니, 제대로 일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이런데? 나 오늘 옳은 말만 정상으로 돌아와. 정상. 의장을 누가 할지 이런 거 말고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울산살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로 싸운다면 얼마나 좋나? 얼마나 좋아? 이 신명과 알고 보면 똑똑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볼 겁니다. 제발 팍팍한 살림살이 좀 봐주이소. 가발 좀 바꾸게 해주이소. 소고기 좀 먹게 해주이소. 열받는데 핑계가 아니고 오늘 또 하이볼 한번 썰어볼까? 아니다, 스테이크 썰고 하이볼 한번 마셔볼까? 의원님들 각성하라. 얼른 하이볼 좀 사먹게 해주이소. 갈등은 이제 그만. 서로 지혜를 모아 울산 발전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시죠. 이번 주 1위는 불법입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물놀이객들이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하면서 어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이 궁금하다면 잠시 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오늘은 밤잠 설치는 이슈 골라봤슈. 요즘 이슈가 엄청 히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밤에 잠을 자야지 왜 또 뒤척인다고요? 울산 이슈를 조희정 기자와 툭 까놓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슈. 지금 울산의 충청 향후에서 이 프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슈슈. 예, 그렇죠. 네. 예. 아니 이번에 또 누가 어떤 이유로 밤잠을 설친다는 건지요? 네, 불법 해루질에 밤잠 설치는 어촌계입니다. 혹시 해루질 해보셨어요? 이 사바나 시절에
추정할 때 말고 민간인일 때. 아, 해루질. 네. 해코질은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해루질 바닷가 놀러 가서 소라나 문어 잡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데 이 어촌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 어장까지 들어가서 뭐 돌문어며 뿔소라며 뭐 돌미역이며 이런 것까지 싹쓸이 해오는 그런 불법 해루질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촌계 어민들은 제발 체험만 좀 해달라고요. 그건 절도라고요.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고 네. 또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아니 바다가 사유지입니까? 우리도 좀 놉시다. 이렇게 따지면서 이 불법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 바다가 사유지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 안면도에 땅 5,000평 있는 거 밀물 때 바다 땅이고 썰물 때 제 땅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네. 그래서 관련 영상 준비해 봤슈. 같이 보시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고성군 죽도 인근. 바닷속에서 흰 불빛이 선명하게 반짝입니다. 곧이어 배에 탄 어민들이 바닷속에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빨리 나가!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마을어장에서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채취한 겁니다. 아저씨 지금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수건장으로 밤에 나면 구석질 하나 땡기는 거지. 하지만 마을어장이라고 해도 수산물을 채취한 관광객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산물이 마을어장 소유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민들 생계를 위해서 대문어 방류도 하고 문어 취어 방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밤에 와갖고 도둑질을 해가는데 아무런 법이 없다 그래서 특히 문어처럼 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경우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속초 해양경찰서에 접수된 해루질 관련 신고는 100건이 넘지만 실제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10건도 안 됩니다. 보통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는 허용이 안 되고 그 법에서는 이제 홈이나 뭐 갈고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 법을 만든 그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쪽의 지리를 통해서 어민들이만큼 강원도 어민들이 화가 막 빡시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는 안 되고 홈이나 갈고리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2년 전에 네.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저 같은 그 법에 보면요, 저 같은 비어업인의 경우에는요, 네. 일반 장비만 쓸 수가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 이런 거 안 되고요. 일반 장비라고 하면 일단 맨손 가능합니다. 네. 맨손, 뭐 갈고리, 그다음에 삽, 그다음에 뭐 투망, 뭐 이런 거는 써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장비를 가지고 해루질을 하더라도 네. 의도가 불순하면 잡혀갑니다. 이 의도라는 건 제가 만약에 요거를 해루질을 해서 잡은 수산물을 우리 김득수 PD님한테 팔아야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네. 재미삼아 한 해루질 때문에 벌금 폭탄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해경에 단속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네, 2023년 그다음에 2024년 이렇게 2년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가 이 180건에 달하는데요.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이 180건 중에 이 처벌을 받은 건 몇 건이나 될까요? 180건 중에 처벌 네. 8.5건. 저번 주 우리 시청률이 8.5%였거든요. 와, 네. 맞나요? 땡입니다. 네. 그 시청률은 8.5%가 맞고요. 네네. 단속 이 처벌이 된 거는 단 5%. 그러니까 9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청률이에요. 네. 근데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이게 일단은 뭐 수산 뭐 자원관리법 위반이건 아니면 이게 절도죄건 이게 성립이 되려면 왜 불법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 여기 언제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이제 불법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법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불법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나오세요. 거기 걸렸어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 망태기에 든 거를 바위 틈에 숨기고 그냥 빈몸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마을 어장 쪽을 비추는 만약에 CCTV가 있다. 네. 이 CCTV가 있으면 네. 이 CCTV 같은 경우를 각도를 다른 쪽으로 슬쩍 돌려놓는데요. 아주 작정을 한 거죠.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불법 해루질 정도가 좀 심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 보시면서 또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울산 주전 해안입니다. 네네. 얕은 물에서 요 정도의 해루질은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는 이제 송정 어촌계 상황입니다. 네. 보통 불법 해루질은 이 자정 이후부터 새벽까지 마을 어장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요. 뭐 작살이라든지 스킨스쿠버 전문 장비, 어구까지 다 총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100kg, 200kg씩 싹 쓸어가지고 네. 이 망태기에다가 쓸어 담는 경우 종종 있는 거죠. 야. 그 마을 어장은 어민들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전복이든 뭐든 종패 뿌려서 키우는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그건 싹쓸이에 가면 절도 행위가 맞죠. 왜냐면 집 앞에서 키우는 강아지 먹일 거 다 줘서 진돗개 만들어놨는데 누가 데리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에 성묘 가다가 밤나무에 밤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도 경찰서 가는 세상인데 마을 어장에서 정말 종패 뿌려서 키운 거 그걸 가져가면 절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불법 행위가 야간, 네. 자정 이후 새벽까지 많이 이뤄지는데 또 요 시간대에 절도를 하면 특수 절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형량이 더 무거워지죠. 오. 네, 일몰 이후로는 또 특수가 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경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게 나는 신고를 했어도 참고인 조사를 또 받으러 경찰서로 또 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걸려도 불법 해루질 하는 걸 봐도 막 그냥 가서 다음부터 하면 진짜 가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속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가 된 게 2023년, 2024년 18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진 불법 해루질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적발할 때마다 신고하자니 당장 생업에 차질이 생겨서 불편할 때고 결국 마을 어장 지키느라 밤잠 설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근무 초소병을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소병을 대체할 드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울주군에서는요, 서생이라든지 이런 어촌 일대 감시 드론을 띄우는데 네. 보통 드론은 아닙니다. 네. 야간 촬영이 가능한 이 적외선 카메라 일단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걸려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경고 스피커. 요것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라이트 조명 쫙 비춰야 되잖아요. 이 서치라이터도 이제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을 실시한 감시할 이 드론 관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제 구비가 돼 있습니다. 꼼짝마 딱 벌렸어 그 자리에서 꼼짝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드론 나오기 전에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네. 아이고 저 더러운 놈들이 내 참외 다 가져가고 그래서 더러운 놈들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어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할 때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여기서 이 구간은 불법 해루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패를 뿌려서 키우는 거니까 절대 뿔소라나 전복이나 성게 같은 것들은 잡으면 안 됩니다. 요런 내용을 우리 조례에다가 담아서 공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요 법은 올 하반기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가 운영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민들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게 딱 적당한 해루질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슈. 마슈 파트라슈. 네. 당연히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들은 잘 지키겠죠. 조맹순 기자 이슈 또 이슈 내놓으슈. 이슈 또 이슈. 이번에는 네. 까마귀한테 뒤통수 맞은 이슈 가져와 봐슈.
그러니까 이 새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까마 이뒤 빡빡 이거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인지 두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까마귀 날자 해코지 주의보입니다. 요거는 관련 영상부터 듣고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주택가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남성. 갑자기 날아든 까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리둥절, 뒤통수를 만지며 걸어가는데 까마귀가 다시 공격합니다. 놀라서 도망가자 한 마리가 더 나타나 공격을 이어가고 결국 차량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근처 공원에서도 서 있는 남성을 공격하는 까마귀. 나뭇가지를 휘둘러도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또 사람들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쪽으로 갑자기 날려들더니 뭐 머리를 공격하더라고요. 요즘 도심에선 까마귀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뭐가 이래 이러면서 볼까 까마귀야. 그래도 모자를 얼치고 나오니까나 또 입으로 칵 짜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사람을 공격하는 건 한 곳에 정착해 사는 큰부리 까마귀. 번식기인 요즘 둥지를 지키려고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우거진 숲에 번식을 하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영역권이 숲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까마귀는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는 데다 서식지도 잘 옮기지 않아 피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공격성을 띠는 범위를 약간 산정해서 그 안전띠를 둘러놓으면 행인들이 접근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선 미리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방법입니다. 아니 그 개나 고양이 네. 번식 못하게 하는 그거 뭐죠? 중성화 수술. 예, 까마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완전 공포스러워서 저는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거위한테 쫓긴 적이 있었거든요. 아, 거위? 거위가 날개를 펼치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목줄을 놓쳤는데 네. 강아지가 3km를 뛰어서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예. 근데 이게 거위는 날진 않았었는데 까마귀는 공중에서 날아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덩치가 거위처럼 크진 않아도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독수리가 큰 매가 그 밑에 지나가는 토끼나 너구리 공격을 딱 할 때 그 동물들이 왜 기절하는지 아십니까? 부리 때문에 기절하는 게 아니고 380km 시속으로 때립니다. 무게 때문에. 네. 어. 그 시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네. 근데 까마귀도 그 날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렇죠. 발톱도 안 깎았잖아요. 좀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까치들은 뭐 하나 몰라. 같이 좀 네, 깎아주고. 그런데 이 까마귀들이 새끼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걸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까마귀가 진짜 서식지를 웬만하면 옮기지를 않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격성이 강한 번식기는 언제 끝나죠? 네. 보통 5월에서 6월이 한참 번식기고 네. 그다음에 8월쯤 되면은 공격성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까마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요 보시면요. 이 번식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거 새끼 불쌍해 이러면서 꼭 음식물 챙겨주시는 분 꼭 한 분씩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음식물 들고 다니다가도 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무서우니까 순간적으로 막 소리 지르게 되고 팔 휘젓고 막대기 있는 거 막 휘두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까마귀의 공격성을 더 배가시키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들깨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그럼 노려봐야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절대 눈을 째려보면 안 됩니다. 까마귀 눈이 마주치는 거는 까마귀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까마귀 눈을 보지 말고 일단 시선을 피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모자, 우산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까마귀가 딱 오면은 딱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좀 보호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멀더라도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36대 주랭랑 이게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셨죠? 오늘 자기 전에 안전수칙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유익한 이슈 조혜정 기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